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공도를 통한 십간의 이해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십간을 우주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왜 우주의 탄생으로 십간을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나라는 인간을 여러 범주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대한민국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다. 범위를 좀 더 좁혀서 나는 광산김씨 집안의 한 가족 구성원이다. 이 예시대로라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는 우리 시조가 누구이며 어떻게 이 장소에 살게 됐는가를 살펴보는 가족사의 문제가 됩니다. 또 예시를 들어보자면 나라는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기원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지구를 정복한 호모사피엔스 종이다. 이건 인류 진화론적인 역사가 되고요.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인간은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종 생명체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을 생명의 역사로 규정한 것일 겁니다. 이제 우주까지 확장해 볼게요.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의 기원을 찾는다면 우주의 역사 속에서 원소의 기원과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는 구조의 기원을 살펴야 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주 명리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찾고자 한다면 이 명리학을 철학적, 역사적, 종교적, 과학적 관점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학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시공명리 이론을 가지고 학습하는 이유는 이 명리학을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인문학 등 통일된 방식으로 접근하며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십간과 십이지지를 포함한 명리학을 공부할 때 자연, 즉 우주에서부터 학습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공도를 통해서 십간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우주 빅뱅에서부터 태양계 그리고 지구 외부 내부를 십간으로 표현한 시공도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빅뱅 직전의 모습은 무한응축 상태의 임수입니다. 빅뱅의 존재는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유추한 것인데요. 어제로, 그제로, 저번주로 우주를 과거로 끊임없이 되감아 본다면 아주 작은 한 점이 됩니다. 이렇게 무한 응축되어 있는 상태를 임수, 응축의 응축을 통해서 마치 작은 한 점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을 정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한응축 임수에서 어떠한 에너지의 불균형에 의해서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빅뱅의 폭발적인 발산하는 움직임을 개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개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팽창하고 확장시킵니다. 여기서 임수에서 개수로 변화한 것은요. 자수의 지장간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떠한 에너지의 불균형에 의해서 빅뱅이 발생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어떠한 에너지의 불균형이라는 말이 참 설명이 모호합니다. 사실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빅뱅 이전 상태와 왜 빅뱅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것은 여러 가설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가 생겨나려면 반드시 어떤 재료나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무에서 생겨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빅뱅 이전에도 반드시 어떠한 에너지가 있었을 건데요. 그러면 이 우주 본성을 가리키는 어떠한 에너지를 설명하고 다시 빅뱅 이후의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주를 작동시키는 움직임과 변화의 원리.
우주 본성 에너지를 정임계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우주 자연 본성도예요. 사실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은 빅뱅을 우주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 빅뱅 이전에는 진공 상태로 간주를 했습니다. 물리학적으로는 공간도 시간도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양자론이 등장하면서 완전한 무는 있을 수 없다. 진공 상태에서도 요동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요동의 에너지가 바로 정임계의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빅뱅 이전에는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 진공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즉, 무라는 진공으로 여겨지는 임수를 중심축으로요, 양쪽에 중력 에너지 정화와 청력 에너지 계수가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하나로 묶여서 작용을 합니다. 이 정임계라는 에너지는 한쪽은 중력, 한쪽은 청력으로 서로 팽팽한 긴장감으로 묶여서 작용하면서 회오리 형태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대칭의 중심이 되는 임수는 과거도 미래도 물질도 없는 진공 상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빅뱅이 일어나고 물질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시공명리에서 제시하는 우주의 근본 구조는 빅뱅 이전에 대한 가설 중에서 양자론적인 관점과 일맥상통하게 정임계로 물질과 반물질, 기와 질, 입자와 에너지, 시간과 공간, 청력과 중력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주, 은하, 지구별, 그리고 나라는 생명체는 정임계의 대칭이 깨져서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우주는 완벽하지 않고 움직이고 변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 만물은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한 존재이며 움직이며 변화하는 존재이다 라고 인지하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하지 않을까? 나는 왜 불완전한 존재일까에 대해서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움직임과 변화가 바로 우주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주 본성 정임계는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데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머리에는 뇌수가 있죠. 이 뇌수에는 계수가 자리 잡아서 우리의 정신활동을 관할하고 있고, 인간의 가슴에는 심장, 정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육체를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와 정화가 끊임없이 우리 몸 안에서도 요동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빅뱅을 설명하다가 빅뱅 이전의 우주 본성 에너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빅뱅 직후로 넘어가 볼게요. 개수원 빅뱅 직후의 우주 초기 상태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가스 구름 형태였습니다. 이 가스 구름은 중력의 작용으로 인해서 수축하고 회전하는데요. 이러한 중력을 정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화는 열과 중력으로 수그러드는 움직임이에요. 즉,
수렴하고 뭉치면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정화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 빅뱅 직전 임수를 중심으로 정계가 회오리 치다가 이 정임계 한 쌍의 에너지가 빅뱅 후에 터져 나온 개수가 식어가면서 작용한 것이 바로 정화입니다. 시공명리의 에너지 파동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보자면 임수, 응축에서 개수, 발산, 그리고 병화, 분산, 그리고 정화, 수렴의 작용이 끊임없이 순환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시공학에서는 이 병화의 과정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 생략을 한 것이고요. 자, 이제 이 가스구름이 수축할수록 회전 속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가스구름이 회전하고 수축하고 중력이 강해지면서 행성계를 형성하고 지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정임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정임합의 현상으로 무한응축 임수와 수렴과 중력의 정화가 만나 회전하면서 둥근 행성 모토를 형성하게 됩니다. 초기 지구는 매우 뜨거운 상태였고 지속적인 충돌이 있었어요. 이 충돌 과정에서 화산과 유출된 가스들로 인해서 초기 대기가 형성되었는데요. 그 대기를 저희는 개수2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이 정임합의 작용으로 지구별이 탄생했고 그 지구 표면을 무토, 지구를 둘러싼 지구 대기를 개수2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울러 병화는요. 지구 대기의 어둠을 밝히는 작용을 하면서 빛의 분산 에너지를 병화 태양이라고 물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구 표면 모토는 개수와 병화 양기를 받아내는 터전이자 모든 생명체 을목이 활동하고 열매 경금의 안정적인 터전에 해당합니다. 생명체 을목과 열매 경금은 제가 식궁도를 다룰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구 내부를 보면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매우 높은 온도와 매우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고온 고밀도의 빅뱅의 순간과 닮아 보이죠. 왜냐하면 빅뱅 에너지는 우주의 시작과 모든 물질의 기초를 제공하고 이 지구도 마찬가지로 빅뱅에서 형성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구 내부의 모습을 임정기라고 표현합니다. 지구 내부로 저장하는 에너지, 기토에서 정임합으로 지구 내부의 높은 온도와 압력을 행사하는데요. 응용해서 표현하면 이 정임합은 강력한 집중력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 대기라고 보았던 이 개수2도 발산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발산하지 않고 지구 중력에 의해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지구 내부는 시종자 신금을 품고 풀어져서 생기 근원인 간목을 탄생시키고 뿌리내리도록 돕습니다. 여기 생기의 간목과 시종자 신금은 다음 발표 10궁도에서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개수1과 개수2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개수1은요. 생기를 위해 우주 전역에 펼쳐진 순수 에너지이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 원천은 바로
임수 빅뱅 직전의 에너지이죠. 이 빅뱅 직전에서 개수원의 빅뱅 에너지로 터져 나오면서 이 개수원은 끊임없이 발산하고 시공간을 확장합니다. 바로 이 빅뱅 에너지 개수원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개수원을 만물에 깃든 신의 의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후 실체도 없는 개수가 정화 중력으로 인해서 물형을 갖게 되는데요. 개수2는 바로 지구 외부에 형성된 대기입니다. 그래서 지구 외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 생명을 만들고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개수2는 색계에서의 생기 에너지이고 개수1은 순수한 생기 에너지라는 것을 알고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태양계와 우주 전역을 10간으로 정리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러한 시공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공도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있기까지는 빅뱅이라는 우주의 시작이 있었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지속적으로 모습이 바뀌면서 은하, 별, 행성, 그리고 생명체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생명체가 오랜 시간 어떻게 진화되었는지를 10간과 함께 다루어 보는 10궁도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시공도를 통한 10간의 이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